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출이란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들 있잖아. 그 모든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쌓여 있는 곳에 한 점을 찍는 거야. 즉, 출제자의 원리를 알아야 돼.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간과하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자, 나열된 지식을 암기한다고 합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온고의지신이란 옛말도 있어. 온고의지신. 뭐야? 옛 것을 알아야 현재 것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온고의지신. 뭔 말인지 몰라? 온고의지신. 그런 얘기 있어. 제가 오랜 강의 동안 그리고 또 분석을 통해서 지도한 느낌이 뭐냐면 막 그물망식으로 가리킨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더라고. 합격의 체계적인 원리가 있다. 나는 그걸 말하고 싶어. 오늘 이제 배울 부분이 이제 부모교육인데, 부모교육. 제가 이번 기출문제 보면서 기가 딱 찼어. 무슨 얘기야?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여러 나눠진 문제 있죠. 이 교재에 문제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공부했으면 합격한다. 그런데 이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있다는 거죠.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분석을 하는데 기출문제를 보는데 기출문제의 범위를 설명할게. 기출문제 하면 우리 뭐만 생각해? 유치원, 임용고시만 보죠. 그런데 나는 연구자.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야. 이것만 보지 않아요. 유아 특수도 봅니다. 또 중등 문제도 다 봐. 또 초등 문제도 다 분석을 합니다. 너무나 웃긴 게 뭐냐면요. 비밀인데 이 구조 속에 시험 문제가 다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예전에 간혹과 중등에서 나왔던 심폐소생술도 뭐 그건 당연한 거죠. 뭐 그거는 뭐 요번 시험에 나왔다고 뭐 적중하고 난리 부르스치는데 그 의미가 없어.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는 게 시험에 2번 나왔어. 답 쓰는 거. 서답, 그 쉽게 말하는 단답 답 쓰는 건데 그걸 좀 더 본격적으로 낸 것뿐이었었어.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 우리 있잖아. 막연히 공부하지 말고 할 것을 먼저 하고 알 것을 먼저 알고 또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큼 잘 알고 있는지 또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게 시험 문제 변화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텐데 올해 합격하려면 제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따라와야 돼.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존 방식으로 해갖고는 합격하지 못해. 뭐냐? 문제의 변화 패턴, 출제자의 변화 패턴을 빨리 인식해야 돼. 그리고요, 이제는 이론 강의가 중요치 않아요. 하나하나의 문제 속에 하나하나의 생각 속에서 자기가 접근해 갈 수 있어야 된다.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 응? 자, 출발해 보겠어요. 자, 요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지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부모 교육하면 기본적으로 출제 범위가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지. 근데 부모 교육 이론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드라이커스죠. 드라이커스. 민주주의 부모 교육.
두 번째 누가 있어? 기노트, 인본주의. 세 번째 누가 있죠? 고든의 PET, 부모 효율성. 네 번째 누가 있죠? 에릭 번의 TA. 이거 약자 몰라? 이거 알아야 돼. 최소한 부모 효율성 훈련, 상호 교류 분석.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유아 개론 부분에서 부모 교육도 꼭 내야 돼. 왜냐하면 유아들과 부모의 관계가 아이들 성장, 유아들 성장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모 교육 문제에서 출제되는 원리는 이 틀에서 다 있어. 네 가지에서 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갔다. 그걸 우리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라이커스의 민주주의 교육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갖고 있는 아이들 뭐 힘 행사하기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 기결, 무슨 기결, 논리적 기결 많이 문제 풀어봤죠? 그 다음에 벌과 차이점. 인본주의에서는 불평등으로 놓기, 그 다음에 감수, 그 다음에 기술 뭐 많지. 또 나왔지. 고든의 페이트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반역적 경청법, 나 전달법, 무승부법. 이건 다 알아. 다 알아. 단답형 다 알아. 에릭 번에서 뭐가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나왔듯이 갖고 있는 구조, PA, 기본적으로 PAC. 그렇게 해서 상보적 교른지, 그 다음에 교차적 교른지, 그 다음에 잠재적 교른지, 뭐 이런 거 대부분 초점 맞춰서 출제를 했었죠. 그게 이제 기존의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패턴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출제자는 한 번 더 연구를 했는데 너무나 웃긴 게 있어. 너무나 웃긴 게,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이거는 출제자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이걸 내겠다고 했겠지. 하지만 이미 그것이 기존 문제에 출제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 깜짝 놀랐고요. 자, 이거 봐봐. 여러분, 나 이 얘기 하고 싶어. 강의 하나를 듣더라도 귀에 쏙쏙 들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이번 문제 이게 있었어. 저도 부모 교육 관련 연수를 받았는데 인간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모 자녀 간의 원만한 상호작용하는 부모 교육인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특히 그 부모 교육 핵심인, 자, 여기에 지문의 답이 있어. 지문에 인간에 대한 긍정적 견해. 이게 답이야. 여러분들 시험 문제 봤잖아요. 주변 언저리를 잘 봐. 다시 얘기했어. 주변 언저리를 내 것화했을 때 답을 몰라. 그럼 주변 언저리를 훑어봐. 좀 이따 답 쓸 때 찾을 거야. 그러니까 독해를 잘해야 된다는 걸 다시 설명드려. 부모 자녀 간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원만한 상호작용을 얘기했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보적 교류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PAC 측면에서 아직 설명. 특히 그 부모 교육의 핵심 개념인, 자, 이거를 냈어요. 스트로크. 이걸 뭐라고 그래? 쓰다듬기라 그래. 쓰다듬기. 쓰다듬기. 부모 자녀간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트로크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 스트로크가 있고 부정적 스트로크가 있어. 그러면 유아가 성장해 나갈 때 있어서 부정적 스트로크 받는 게 긍정적 스트로크 당연하죠. 인정받고 쓰다듬는 긍정적인 게 필요해서 당연히 받고 싶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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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더 잘해. 근데 너 못해 왜 그래? 안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자세가 뭐냐면 마음을 어떻게 먹냐 굉장히 그 마음을 어디서 결정해? 머리에서. 그래서 앨리스의 알리비티 이론도 있죠. 부정적 생각을 하면 자 설명해. 자 부정적 사고를 하면 부정적 감정을 가져. 그러면 부정적 행동이 나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주자? 긍정적 사고로 고치면 긍정적 정서, 긍정적 부정적인 행동이 돼서 합격이 돼. 이 얘기를 말하고 싶어.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겠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생각해요. 합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정적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 without emotion. 그런데 여러분 아주 사람의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도 얘기하는 건데 마음이 막 아파. 괴로워. 내가 설명.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뭐가 아픈 거야? thinking, 사고가 아프다는 거야. 변연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난 기뻐, 난 슬퍼, 난 기분 좋아, 오늘 맛집 가서 좋아, 줄 섰는데 뭐 등등. 다행히 내가 좋아하는 거 샀어. 뭐 많지. 그게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판단하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음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인생은 말이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사람이 씩 웃어봐. 뇌도 웃어. 그리고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기필코 합격할 수 있어. 100번을 외쳐. 내가 수업할 때 박수 10번 쭉 합격을 외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생도 삶도 시험도 합격을 이끌 것이다. 알았죠?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트로크가요. 기본적으로 2023년도 여기에 보면 좌측에 뭘 했냐면 유치원 임용고시 의 기출문제예요. 그런데 2023년도 유치원 특수교사 임용고시를 보면 스트로크가 나와. 이거 뭐지? 이미 TA 상호교류 에릭 번의 상호교류 분석에서 유치원 특수에서는 다뤘어. 단지 유아에서만 스트로크를 묻지 않았을 뿐이지. 자, 그러면 기출문제 확인해보고 내가 이제 설명할게. 자, 요거 잘 보입니까? 자, 요게 봐. 특수학교 유치원 문제야. 특수학교 유치원 문제. 잘 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 이거 뭐지? 영철 어머니! 선생님, 우리 영철이는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느린 것 같아 걱정해요. 그래서 영철이가 위축되고 자신감도 없어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때 누가? 김 교사가
내 어머니 걱정 많으시죠? 자, 디귿 지문 잘 봐. 유치원에서 영철이가 활동의 모든 면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영철이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이나 과제를 주어 활동의 일부라도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도 영철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자주 칭찬해주면 영철이의 뭐가 향상돼? 자, 여기 시험 문제 답이 있네. 자존감이 향상되고 자신을 긍정적 존재로 인식한다. 도움을 준다. 자, 이게 2023년도 유튜브에서 나온 문제였는데 내가 말한 거는 이거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 문장을 설명한 거야. 자, 뭘 물었어? 4번. 번외 교류 상호 교류 분석에서 니을처럼 아동의 신체적 접촉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통하여 자아 존중감을 느끼고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을 느끼고 자신을 긍정적 존재로 인식하는 걸 무엇이라는 뜻이요? 그럼 이때 당시 답은 뭐야? 스트로크겠지?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자, 김교사가 말한 부모교육 이론의 명칭을 쓰고 교류 분석이죠. 부모 자녀 간의 디귿의 긍정적 기능을 쓰죠. 스트로크의 긍정적 기능을 쓰라고 그랬어. 여기 답이 있네. 얼마나 재미있어. 뭐가 재밌어? 이게 정확한 공부야. 무려 10년 뒤에 이걸 또 써먹었네.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 안 돼? 부모 자녀 간의 긍정적 기능을 쓰라고 그랬어. 키워드가 뭐가 들었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 답에. 소중한 의미 있는 존재. 이게 답이야. 정확히 말하면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 자기가 중요한 의미가 있던 존재로 확신하게 해줘. 긍정적 스트로크를 해줘. 공감하시죠? 이게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큼 하고 얼마큼 했다고 자랑하지 마. 여러분 아는 지식은 세발 아주 얕아. 뭘 말하는지 알아? 단지 나는 많이 했어. 난 잘 알아. 천만의 말씀. 가리키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도 부족해. 하면 할수록 더 그 다음에 새로운 논문, 새로운 저서 계속 보거든요. 끊임없어 지식에는.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네. 기출문제 분석을 했는데 이게 머릿속에 이 문제는 언제 나왔어? 이게 다 그려져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2013년도, 2000년도, 1990 문제 다 모르잖아. 난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합격의 지름길이 뭐야? 이 문제를 지문을 읽고 이거를 완벽히 체계적으로 무엇할 때만이
분석을 할 때만이 거의 70%의 합격의 지름길을 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어, 시험 문제가 새롭게 창출된 것이 아니구나. 뭔가 어떠한 것을, 즉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변형을 시켜서 묻고자 한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 알겠죠? 자, 그럼 보겠어요. 그래서 요번에 긍정적 기능의 답이니까 기본적으로 소중한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이렇게 답을 써야 되겠지. 자, 그러면 잘 봐. 오늘 자료에도 나눠드렸는데 제시된 문제 속에 이 질문을 내가 넣었어. 봐봐. 오늘 나눠준 자료에 있어요. 32번 문항인데 이걸 응용해서 내가 출제를 해본 거야. 2013년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넣고 이제 여기 있지. 번외 교류 분석 이론에서 기억처럼 아동이 신체적 접촉 심리적 인정을 통해 자아 존재 증거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엇이라 쓰고 스트로크죠. 그러니까 이미 다 여러분한테 교육 훈련 시켰어 안 시켰어? 했다. 이게 적중 아니야? 내가 가르친 게 적중 그게 아니라 평범한 지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게 적중이지. 여러분 답쓰게 하는 게 적중. 공감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인식해 둘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좋아요. 이제 깨달았죠. 시험의 비밀을. 그런데 이제 2013년도 유아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번외 교류 분석에 의하면 왜 흩떨리지? 자극에 대한 욕구.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저도 이 자격증이 있는데 상호교류 한국가족치료학회에서 연수 받았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릭 번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프로이드에 갖고 있는 그 정신분석하게 되는데 잘렸어. 못 들어갔어. 이 사람이. 그래서 자아를 가지고 인간의 자아를 가지고 이 사람은 또 자기 이론을 만든 거죠. PAC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자, 그 다음에 어른이라고 현실자, 그 다음에 아동자, 유아자 뭐 이런 표현 쓰죠. 그 사람의 자아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것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상보적 교류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보충적 교류, 뭐 상호작용이죠. 이렇게 되면 갈등이 없다 이렇게 설명한 거지. 너는 다 알 거야. 배웠어.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될 때 이렇게 만약에 뭐 크로스가 됐다든지 이럴 때 교차적 교류가 문제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무슨 자아냐 뭐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게 에릭번 문제의 특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서는 그 기본인 스토크를 물었다는 거죠. 자, 교류에는 트랜스액션, 교류에는 세 가지의 욕구가 있다. 첫 번째 뭐에 대한 욕구? 자극의 욕구. 인정 갈망이죠. 스트로크죠.
두 번째, 무엇의 욕구가 있다? 구조화의 욕구. 세 번째, 태도의 욕구.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사람들 상호되는 교류로 이루어지며, 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시간의 구조화라고 그래. 시간의 구조. 여러분들 행복한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이 뭘 위해서 추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욕망에서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신의 시간을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잘 구조화 만들어 쓰는 것이 행복이에요. 맛집을 찾아가고 쇼핑하는 것도 결국은 시간의 구조화. 내가 운동을 하고 뭐 자전거를 타고 그 다음에 뭐죠? 헬스장 가고 또 뭐 줌바 댄스도 하고 뭐 많잖아. 행복은 뭐냐면 시간이야. 뭐야?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쓸 수 있게끔 해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지. 내가 계획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MBTI에서도 뭐 계획을 잘 짜는 사람 있고 ESTJ는 뭐 많잖아.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내가 힘드냐,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쪼들리고 그 다음에 괴롭고 또 시험 봐도 떨어지고 뭐야, 시간에 뭘 잘 못하고 있는 거야. 구조화. 즉 그 뭔 얘기야, 남한테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계획했던 속에서의 시간을 가져가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게 시간의 구조화라고 합니다. 지금 스트로크 하면서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는 자극의 욕구, 구조화의 욕구, 또 태도의 욕구가 있어요. 태도의 욕구.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온 측면에서 보면 자극의 욕구, 어떤 자극을 받고 싶은 거지. 이거 자극갈망이라고 하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스트로크라고 그래. 좀 전에 얘기했던. 그래서 긍정적 스트로크가 있고 또 부정적 스트로크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먼저 하고 다시 넘어올게요. 자, 이게 잘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큰일 났네. 이걸 더 키울 수가 없을까? 뭐 여러분 자료 나눠드렸으니까. 스트로크의 욕구 충족 방법에 일단은 영아와 어른만 써놨어요. 자, 유아는 승인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접촉. 자기 부정의 감정을 초래해 패자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충족 방법은 미소 짓고 끄덕거리고 그다음 몸짓 표현. 스트로크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적극적 기회를 끄는 최고의 스트로크죠. 반면에 어른은 시간의 구조가 중요해. 이게 결핍되면 자신의 인생에와 의의 기쁨을 찾아낼 수 없는 시간을 걸 수는 육체적으로 세대다. 자, 그래서 충족 방법은 집안에 틀어박기 또는 기본적으로 여가를 보낸다든지 또 활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스트로크 종류야. 그래서 여러분 나눠진 자료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나와 있듯이 구조화의 욕구가 있다. 무슨 욕구? 구조화의 욕구. 시간의 구조를 설명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구조화를 제시를 해봤어요.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의 구조화를 보면, 자, 거기에 나왔듯이 제일 시간을 못 쓰는 건 폐쇄, 틀어박혀 있는 은둔이지. 그 다음에 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잡담, 떠드는 것도 중요해. 활동하고, 그다음 심리적 게임, 친밀함.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시간의 구조화 측면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태도의 욕구. 그래서 I'm okay, you are okay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케이 목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I'm okay, you are okay.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쪽은 you are not이겠죠. 이쪽은 I not.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I not okay. 그렇죠? 이쪽에 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you are not okay. 여기는 I okay죠. 위니까 I okay. 그 다음에 you are not okay.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긍정 또 타인 부정. 자기 긍정, 타인 부정.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스트로크를 물어봤으니 이제 태도의 욕구, 인생 각본에 있어서 자기 긍정, 그 다음에 타인 긍정이 제일 중요하죠.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듯이 불필요한 얘기를 하진 않겠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에릭 번의 출발점은 쓰다듬기, 스트로크를 가지고서도 더욱 변형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문제를 만들어 봤죠. 확장해서 이제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자극의 욕구와 그 다음에 이전받고 욕구에도 상대방과 스트로크를 못한다. 주고받기 위해 일상생활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환경 또 생활 시간을 계획한다. 생활 시간 힌트가 있어. 그러면 T에서는 이거를 E라고 한다. 뭐 써야 돼? 시간의 구조화죠. 구조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확장해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막연히 내가 알고 있는 상호교류 분석에 갖고 있는 핵심 개념, 성인자, 부모자, 그 다음에 아동자를 잘 알고 있고 보충적 교류, 그 다음에 교차적 교류, 그 다음 그것만 나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잘 봐봐. 2013년 특수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이것을 단답으로 답 쓰는 걸 물어봤지. 그런데 2014년 유아에서는 이것의 긍정적 기능을 물어봤어. 뭐야? 뭐로 바뀌었어? 뭐로? 서술형으로. 이제 눈치챘어? 다시 물어볼게. 예를 들어서 피아제의 동화 조절 평형을 알아 몰라? 물론 알겠지, 그치? 그런데 그거를 쓸 수 있어야 돼. 개념을 쓸 수도 있어야 되고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 이런 거 있어. 그 다음에 이유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앞으로의 시험 문제라는 걸 재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겠다. 알겠어요?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어떻게 하면 쓰게끔 하고 만든다는 거죠. 서술형으로. 그렇지? 지금도 느껴보잖아. 그러니까 틀려도 좋아. 또 써보고 또 써보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핵심의 연습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왜 여러분들 숙제를 안 내? 내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문제에서 꼭 여기 쓰고 설명하셔. 3일 이내 작성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야 돼. 하는데 왜 제출 안 해? 여러분들 꼭 제출해서 검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른 얘기 하지 않겠어요. 합격의 무엇이? 지름길은 어디 속에 존재한다? 기출을 문제의 답이 아니라 주변 언저리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할 때만이 합격을 할 수 있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화이팅! 잠깐 쉬었다 하겠어요.